물어본 적 있나요? 요즘은 뭐 하세요? 라는 질문에 머뭇거리게 된 적 있으셨나요? 직함도 없고 매일 출근할 곳도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을 때 그 긴 하루를 채워줄 무언가를 찾는다는 게 얼마나 막막한 일인지 그 감정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그런 막막함을 하루에 하나씩이라는 작고 느린 실천으로 조금씩 돌파해낸 71세 남성의 이야기, 그리고 사람과 단절된 줄 알았지만 사실은 내가 스스로 쌓은 벽이었다는 68세 여성의 고백을 통해 은퇴 후의 진짜 회복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은퇴 후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한 남성은 가족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점점 조용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반길 일이 없었고 밤에 잠들어도 하루가 무의미했습니다. TV만 보며 시간을 때우고 밖에 나가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죠. 그렇게 반복되던 어느 날 아들이 남긴 한마디가 그의 일상을 바꾸게 됩니다. 아버지, 하루에 뭐 하나라도 해보세요. 작은 거라도.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새로운 걸 한다고 뭐가 바뀌겠느냐고요. 하지만 아들은 포스트잇과 볼펜을 책상에 놓고 갔습니다. 그 첫날 그는 자신의 손톱을 깎고 포스트잇에 썼습니다. 오늘의 일 손톱 깎기. 그 다음 날은 현관문 앞 신발을 정리했고 그 다음 날은 정류장까지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후엔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꺼내 지인 한 명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고 마트에서 안 먹던 과일을 사와 요리에 도전하기도 했죠. 그는 매일 저녁 그날 했던 하나의 새로운 일을 기록했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자 삶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반면 68세 여성은 은퇴 후 오랫동안 자신이 버려졌다고 느꼈습니다. 함께 일하던 사람들도 동창들도 심지어 가까운 가족들까지 자신을 더 이상 찾지 않는다고 느낀 거죠. 모임도 끊고 연락도 피하면서 점점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동네에서 마주친 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연락해도 안 받으시고 모임도 계속 안 나오셔서 우리도 조심스러웠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게 아니라 자신이 먼저 단절을 선택했음을. 상처받지 않으려고, 외면당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벽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매주 한 번 동네 도서관에서 열리는 신앙송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과 어색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는 점차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시를 따라 읽고 자신이 좋아하는 글귀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친구가 생겼고 다시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례는 은퇴 후 무너진 일상과 관계가 작은 실천과 마음의 벽 허물기라는 단순한 행동으로부터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화려한 계획도 거창한 변화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한 걸음이고 그 한 걸음을 자신이 직접 선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하루 나를 위한 작은 일 하나를 해보셨나요? 혹시 아직도 누군가가 다가오지 않아서 기다리고만 계신가요? 혹은 나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닫아놓은 건 아닐까요? 심리학에서는 작은 성공 경험이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작은 성공은 손톱을 깎는 일일 수도 있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쌓여 우리는 다시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게 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나와 다시 연결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과의 연결, 사람과의 연결,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의 연결. 그 연결의 시작은 거창한 도전이 아닌 오늘 하루 하나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작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내일을 여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벽을 쌓았던 건 아닌지 오늘 그 벽을 조용히 허물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새로운 하루를 하나씩 다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은퇴 이후 삶은 흔히 자유의 시작이라 불리지만 정작 그 시간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불안과 공허가 더 가까운 감정일 때가 많다. 누군가는 오랜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해방감을 기대하지만 예상치 못한 외로움과 정체성 상실의 파도는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다. 계획되지 않은 공백은 무력함으로 이어지고 그 무력함은 곧 자존감의 붕괴로 연결되며 결국 은퇴 후의 삶을 침묵과 단절 속에 가두기도 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시기의 변화가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를 넘어 정서적,
사회적 균열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직장 내에서의 소속감은 곧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증명하는 하나의 도구였다. 아침에 출근해서 동료와 인사하고 회의에 참여하며 이름이 불리는 순간들이 반복되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필요한 존재로 기능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그 연결이 끊긴 순간 세상과 나 사이에는 뚜렷한 선이 그어진다. 그리고 그 선은 자칫 벽이 되기도 한다. 68세 여성의 이야기는 그런 경계선의 심리를 잘 보여준다. 그녀는 사람들과 멀어졌다고 느꼈지만 실제로는 스스로가 관계를 끊어내고 있었다. 은퇴 후 반복되는 거절의 경험은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적게 만들었고 결국 자신이 먼저 연락을 피하고 모임을 거부하면서 고립의 구조를 만들고 있었다. 이와 같은 심리는 자기 보호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지만 실상은 깊은 외로움의 결과다. 사회적 관계에서 거절당할까 두려운 마음은 점점 마음의 문을 닫게 하고 결국 아무도 다가오지 않는 현실을 만들어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아주 작은 틈이다. 누군가 무심코 건넨 인사나 오래된 친구의 안부 문자. 혹은 동네 행사에 우연히 참여한 경험 하나가 그 틈을 만든다. 그리고 그 틈은 곧 연결의 시작이 된다. 71세 남성이 시작한 하루의 하나 실천은 바로 그 작은 틈을 여는 힘이었다. 처음엔 무의미해 보였던 일상 속의 소소한 실천이 반복되면서 그는 자신을 다시 삶의 중심에 놓기 시작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은 결국 먼저 말을 거는 행동으로 이어졌고 어느새 그는 동네 카페 사장과 아침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그렇게 삶은 점점 말을 하기 시작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이 있다. 자신이 어떤 행동을 통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단기간에 생기지 않는다. 작은 성공 경험들이 누적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정서적 기반이다. 이 남성은 손톱을 깎고 그것을 기록한 첫날부터 자기 효능감에 씨앗을 심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산책이 되고 요리가 되고 안부 메시지가 되며 점점 자라났다. 중요한 것은 그 실천이 성과 중심이 아니라 행동 중심이었다는 점이다.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무엇을 해보았는가에 집중한 태도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이었다. 은퇴 이후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일할 때는 시간에 쫓기며 살았지만 지금은 그 시간을 스스로 채워야 한다는 압박감이 더 크다. 누가 시키지 않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하루가 더 지루하고 지루함은 무기력으로 전환되며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기 확신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하루가 길다고 말하고 동시에 짧다고도 말한다. 의미 없이 지나간 하루는 시간의 흐름마저 애매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때 하루의 하나라는 구조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오늘은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 앞에 어떤 형태로든 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가 특별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책상 정리도 좋고 오래된 사진을 꺼내보는 것도 좋다. 평소 가보지 않았던 골목을 산책하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하루를 채우는 하나는 하루 전체의 리듬을 바꾸고 결국 삶의 방향까지 전환하게 만든다. 68세 여성도 신앙송 모임이라는 아주 작은 계기로 자신을 다시 사람들과 연결했다. 시라는 형식이 주는 안정감과 낯선 사람과의 짧은 대화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아직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고 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 경험은 그녀에게 삶의 공간을 다시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고 정체되어 있던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다. 무언가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새로운 일을 만든다는 뜻이 아니다. 이미 존재하는 것에 다가가는 일이고 마음의 문을 다시 여는 일이다. 결국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가장 안전할지 몰라도 함께할 때 가장 따뜻하다. 은퇴 후의 삶은 이전의 삶보다 더 많이 질문을 요구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가? 나는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하는 방식은 거창하지 않다. 오늘 하루 무엇을 해보았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는 중이다. 벽은 누가 먼저 쌓았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허무는가가 중요하다. 누군가 나를 외면한다고 느낄 때 나는 과연 마음의 문을 열고 있었는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하루에 하나씩 해보는 것. 아주 작은 실천이 결국 삶을 다시 회복시키고 관계를 다시 잇는 끈이 된다. 이제는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할 시간이다. 사람들에게도 시간에게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하루에 하나씩 마음의 빗장을 여는 연습을 해보자. 그렇게 하루하루가 이어지면 삶은 다시 말 걸어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 나 아직 살아있다고, 나 괜찮다고.